자,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태내기 개념, 좀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내기는 우리가 태아가 수정하루 약 280일, 그리고 이제 40주 기간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내식의 태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여기서 그래요.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상태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이 정서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서적인 상태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죠? 우리가 PIE, Personal Environment 배웠습니다. 우리가 1차, 저기 1주차에서.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최상의 환경에 좀 샤방샤방한 환경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있느냐. 이게 모든 게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맨날 허구헌날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이 정서적으로 이 세포가 이 엄마는 꿈틀꿈틀하는 게 이 모든 게, 우리가 남편이랑 기분이 좋으면 그래도 이게 모든 게 다 정서로 안정이 돼. 근데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온 신경, 온 세포가 다 꿈틀거리잖아요. 그게 다 누구한테 전달이 되겠어요?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경 오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이 진짜 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상태나 환경오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영양 상태도 중요하겠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저는 1순위가 뭐냐? 그러면은 정서적인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7주에서 40주에 완성이 되고, 그래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36주는 된다고 얘기해야 됐죠? 그 다음에 태내 발달 임신 초기, 3개월까지를 임신 초기, 그죠? 우리가 이제 애는 뭐 벌써 몇십 년 전에 낳아봤기 때문에, 그래, 그때 이때 참 중요했었는데 내가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이 뱃속에 있을 때 정서적으로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걸 하는 지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나간 세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며느리, 내 자녀, 그죠? 내 딸이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는,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는 아이한테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서 최상의 선물을 줄 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부터 태아에 있을 때부터 최상의 선물을 줄 수 있게끔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고 친정엄마, 친정아빠의 역할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남편만, 저기 남자만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맞벌이를 한단 말이야. 맞벌이를 하니까 이 임신을 한 부인에게는 배려를 해줘야 돼, 배려를. 그죠? 그래서 임신 초기, 임신 1개월, 3개월, 이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를 우리가 이제 2단계 임신 중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예요? 눈의 기능, 손톱, 발톱이 5개월부터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동은 4개월부터 배에서 이제 살살살살 아이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손톱과 발톱은 5개월 정도, 또 눈의 기능은 이 눈의 기능 6개월부터. 그 다음, 말기는, 그죠? 이 칠삭둥이, 팔척둥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아의 발달이 완성되어서 이게 지금 태아의 면역력이 증가하는 시기는 7개월에서 이제 임신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죠? 수정되고 또 이제 저기 뭐야 지금 난자가 24시간 내에 이제 수정이 되는 거야. 그죠? 24시간 수정되고 또 30시간 내에 난자와 정자가 하고 그 다음에 36시간 지나니까 이제 요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다가 5일째 되니까 자궁 내에 떨어다니다가 일주일 돼서 촥 하고
착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보름이 지나면 완벽하게 자궁벽에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자꾸 저희 딸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계류유산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애가 엄마 임신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줄이 두 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줄은 나왔어. 근데 병원에 가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류유산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피의 그 수치가 몇 포인트, 몇 저 수치가 넘어야 이게 좀 안전하게 되는데 이 피의 수치가 이제 두 번째 이제 한 아이가 유산이 되고 한 달 후에 이제 임신이 된 거거든요. 지금의 우리 손자가 예, 그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저기 유산이 그게 계류유산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착상이 안 되고 저절로 그냥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름째 착상이 돼야 되는데 피의 수치도 너무나 낮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참 아이들이 서운해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애를 낳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한 달, 유산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임신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이제 깨끗하게 됨으로써, 이 아이가 이제 또 들어선 거죠. 그래서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울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랬는데, 금방 이제 애가 들어서서, 그 19주부터는 또 유산의 기미, 저희 애가 되게 말랐어요. 되게 마르고 야리야리해. 그래서 저 아이가 임신이 잘 될까 저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야리야리한 애가 딱 이제 첫째 그렇게 되고 나서 둘째 한 달 만에 임신되고 나서 19주부터는 영어 학원을 딱 그만두고 이제는 침대에 완전히 합체가 되는 거예요. 침대와. 그래서 병원에 쟤를 입원시켜야 되나 어떻게든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그래도 저기 침대와 이렇게 합체가 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제 바쁜 와중에 조금 이제 그 음식도 좀 해서 이제 갖다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장은호입니다. 저희 손자가 이뻐 죽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 요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염색체의 부족, 불필요한 염색 존재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중요해요.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 요인. 중요하죠. 여기 생리적 요인은 이 엄마의 책임이야. 그죠? 임산부 영양 상태, 질병, 정서 상태, 음주 흡연. 임신하고 있어도 누가 음주 흡연을 하겠습니까? 이걸 막가자는 거죠. 그죠?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태내 환경. 봐요. 나오네. 아버지의 영향. 아주 큽니다. 산모의 나이. 근데 요즘 이 40이 넘은 산모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또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엄마 이제 그 조리원에서 만난 그 산모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엄마 내가 나이가 제일 적어서 몇 살이니? 그 산모들은? 그랬더니 다 40이 넘는데. 그러니까 세 명이, 네 명이 만나라면 네 명이 이제 만나기로 했나 봐요. 다 이제 아들이래.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 딸은 이제 9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31죠. 그래서 이제 93년생인데 거의 다 그 엄마들은 다 40이 넘었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모의 나이도 아주 이제 중요한데, 근데 요즘은 너무나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 산모의 나이도 이제는 40에 나도 되고 50대 초반은 능력만 있으면 50대 초반에 나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애 하나 더 놓으세요. 그죠? 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애 낳는, 저기, 뭐, 애를 출산율, 저출산을, 때문에 지금 엄청 심각해. 이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저기 보니까, 이제 애 셋 되면은, 뭐야, 애 셋 이상도 또 이제 뭐, 어디야, 공항을 먼저 우선 출국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능력만 되면, 능력만 애국하세요. 애를 낳으세요. 40대들, 여기 40대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능력이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애를 하나 더 낳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주는 선물이 참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의 분만 횟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인, 모자의 혈액 불일치,
분만, 그죠? 분만의 진통이라고 하고, 장을 불수의적 수축으로서 시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통의 시작에서부터 교과서 지금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생리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을 이제 보는 거죠? 분만을 보고 있습니다. 분만은 진통이라고 부르는, 그죠? 진통이라고 부르는 자궁 근육의 불수의적인 수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 우리 딸도 분만을 그냥 제왕절개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다 야 그냥 제왕절개를 해. 저는 그래서 힘들게 뭐 이렇게 그러니 그랬더니 이 제 딸이 뭐라 그러냐 엄마 나는 그냥 한번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냥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야리야리해요. 저는 이제, 저도 대학 때는 44kg였거든요. 지금은 60kg지만,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야리야리하고, 얘도 더 안 찌려고, 지 딴에는, 저는 임신하면 그냥 막 먹었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가리면서 먹으니까 그 몸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저희 때하고 또 틀려요. 라떼 해서. 그렇지만 서로 비교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아이가 자연분만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는데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나오긴 나왔나 봐요. 근데 애가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밑으로 이제 향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지 않게 미리미리 나오지 않게 얘는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왜? 미리 나오면 어차피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아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연분만을 함으로써 그 머리가 밑으로 있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산의 경우는 몇 시간? 14시간. 그다음에 이제 경산부. 그죠? 경산부는 뭐야? 한 번 아이를 낳은 사람은 좀 쉽게 쉽게 나겠죠. 순덩순덩.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순덩순덩 난다고 그러잖아. 숭덩숭덩. 그래서 경산부의 경우는 약 8시간 정도이나 임산부에 따라서는 어때요? 지금 변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분만 단계별로는 자궁의 정구 증상, 그죠? 분만 1, 2, 3, 4기를 거쳐서 분만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의 의미 한번 봅시다. 임신과 출산의 의미는 아기의 관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제 애를 못 낳잖아요. 그죠? 낳고 싶어도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는 우리 못 낳더라도 우리 나이는, 이제 손자를 보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알고서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교양을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수업을 같이 임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관점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그러면 아기의 관점에서 생애 시작을 의미한다. 태내기는 거기 나오죠. 태내기는 아이에게 47쪽 맨 밑에 있어요. 태내기는 자기에게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고 정상적인 인간이 되긴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적 특성과 태내 환경의 그 책에 있습니다. 태내 환경의 여러 요소의 영향에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뭐예요? 지금 태아의 선천적인 출생 결함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사이의 태내 발달 기간은 아기의 이후 생에 대한 결정적 시기의 의미를 말한다. 네, 이제 책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기 임신과 출산의 의미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시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갈 시기인데 이 엄마가 애를 낳으면서 이게 너무 출혈이 많았어요. 너무 출혈이 많았고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의사가 있었겠죠. 그죠? 있었는데,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이제 없겠죠. 근데 이제 출혈이 계속 이제 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빨리빨리 와서, 그거를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음.
산모가 죽었어요. 어, 우리 선배, 지금, 같은 동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모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의사가 빨리빨리 와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질 않았어. 그래서 산모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 그 뭐죠?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조금 약간 지위가 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 10년 전, 조금 더 넘었겠죠? 한 15년 전이겠죠? 그래서 그 병원을 다 팔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다 변상을 해주고 이 변상한 돈으로 이분들은 그냥 건물을 저기 한 3층짜리 건물을 사서 이 아이한테 나중에 이제 넘겨주겠죠. 가슴 아픈 거는 15년이 됐는데도 이 아빠는 재혼할 생각이 없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인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딸이나 며느리가 이게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옆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잘 지켜봐주고, 보호해주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심리적인 의미, 임신과 출산은 자신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나도 임신을 할 수 있네. 나도 출산을 할 수 있네. 근데 요즘은요, 이 컴퓨터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 20대 때는 그때 컴퓨터 타작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직장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이 사회 생활, 그죠? 직장 생활, 그래,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이제 컴퓨터의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임신이 안 되는 커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인공수정을 하게 되고 어디 병원 다니고 그런 사례가 옆에서 그러니까는 왜 우리 딸이 그러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임신이 됐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나는 애를 낳을 수 있어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임신과 출산은 이전의 다양한 역할과 함께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는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48 에릭스는 인간의 발달 단계 중 3, 40대로 성인 중계에 해당하는 그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으로 생산성 대 침체기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신과 출산은 여기 금방 나왔죠. 중간에 난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밑줄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산이라는 사건은 막연했던 부모 준비기에서 벗어나 현실의 전혀 새로운 가족 생활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이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 집에 가끔 가면은 어때? 그러니까는 사위가 이제 퇴근해서 아이하고 이렇게 눈 맞춤을 한대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막 아빠 이제 4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지난 아빠를 보면은 막 눈 맞추면서 샤방샤방하게 막 웃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가족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집에 가면은 옛날엔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데 뭐 이거 저거 와, 모빌도 우리 때하고 모빌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리고 무슨 조그만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발차기 하는 것도 있고 참 신기해.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고 또 머리 또 이렇게 둥그렇게 되라고
또 이렇게 또 뭐 머리 안에 또 뽕 뚫려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분유도 얘네들은 좀 고급화된 거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야, 우리 국산 분유도 많은데 굳이 뭐 외국 거를 먹이니? 내가 돈 대줄 거 아닌데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 하고 저는 말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가족 생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족 생활 주기를 연구하는 많은 가족학자들이 첫 자녀의 출산을 뭐라고 그랬어? 이제 가족 생활 주기 변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산다.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뭐야? 지금 생활 패턴이나 가족 생활 가치가 어떻게 돼? 변화되겠죠.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사회적 관점에서, 국가와 49쪽에 국가와 사회 관점에서 출산은 세대 확장, 그죠? 세대 확장, 그 다음 계승, 나의, 지금, 손을 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딸, 아들 상관하지 않아. 그래도 이 할아버지들은 아들을 선호하더라. 그 마음 안에는 이 아들 선호 사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냥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그러시더니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아마 어떤 계승의 의미, 뭐 보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의 재생산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존속이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여기 나오네요. 최근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없어질 나라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죠? 우리가 경제력으로 돈이 뒷받침되면은 진짜 애 하나 더 낳고 더 낳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애 시아버님이랑 이제 저희는 애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이제 만나서 식사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첫째 아들은 애들이 키우게끔 하고 이 둘째 아이는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랬는데 이 둘째 아이부터는 대학 졸업 때까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가에서 70%를 대고 저보고 30%를 대래요. 둘째 아이부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뭐 할머니야 그 친가하고 외가가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야 너희 걱정하지 마라. 둘째 하나 더 나. 애들은 자기가 월급으로 받아서 이게 애 키우고 교육비도 막 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만 낳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부터는 친가나 외가에서 서로 협업해서 도와주면은 아이를 하나 더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 아빠는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사업적으로 지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잘 나가야 돼. 제가 이제 능력 있는 할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되면 우리 아이가 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싶어요. 왜? 저출산에 너무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서 애국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제 나이 또래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구성 비율 중 뭐라고 써? 세대 감소에 의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는 국가 경쟁력 상실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국하자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국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 낳고 나서 둘째부터는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조금 내 건강을 위해서도 돈을 번다는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얼마라도 벌면은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는 얼마 주고 나는 내가 쓰고, 그죠? 이런 경제 플랜도 한번 저 포트폴리오도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태아기의 사회복지 실천. 첫째는 뭐 있었어요? 생물학적 측면, 둘째는 지금 뭐야? 심리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49쪽을 봅시다. 49쪽. 49쪽에 보니까, 첫째, 대학의 사회복지 실천은 뭐뭐뭐뭐가 있느냐?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인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이거에서 첫째, 생물학적 측면 49쪽에 임산부의 건강 문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천적 장애 발생의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 생물학적 측면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저 다운증후군 이 세포에 의해서 그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산부의 건강, 내가 최적의 건강 상태에 놓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선천적 장애 발생의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줘서,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뭐였지? 중간 임신 기간 중에 조심해야 할 일과 질병이 있으면 어떻대요?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뭐라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질병이 있으면 적절하게 임신 중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금주, 금연, 카페인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조심하고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법을 임신한 부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도 뭐를 하래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통해 선천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출산했으면 다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출산 이후에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통해 선천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선천장애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장애인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조기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리적 자원에서는 원하지 않는 아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임산부의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고려하여 출산 전에 낙태 선택, 그 다음에 가족 계획 등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임산부와 가족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된다. 이 원하지 않는 아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이것도 제가 해줄 얘기 많아요. 이 고등학생 지금 저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측근에 직원의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밖으로 도는 거야. 밖으로 돌았는데 몇 달 동안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찾아가도요. 그 또래들끼리 이게 딱 집단이 형성이 되었으면 이 아이를 빼내오고 싶어도 빼내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미치는 거죠. 내 자녀가 그쪽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빼내오려고 빼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7개월 임신을 해가지고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 부모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애를 이제 출산을 해야 되겠죠. 7개월째니까, 7개월이니까 이 출산을 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를 어쩔 것인가? 이 아이를 보낼 것인가? 입양을 시킬 것인가? 이 아이를 엄마 아빠 호적으로 넣어서 키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문제와 보호라는 수업을 하면서 이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하지 않는 임신 과 출산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의 아빠인지도 잘 모르는 거야. 누구의 아빠인지도. 그럼 이 부모의 입장에서
미쳐버리겠죠? 속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론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엄마 아빠가 키우기로 했어요. 키우기로 해서 이 아이는 그냥 입양을 보내냐 아니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큰 아이는 딸이 이제 그 둘인데 큰 아이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 이제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참 집안이 너무너무 어두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서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그냥 당신들이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하지 않는 임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임신, 그래서 임신의 임산부에 만약에 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더라도 이 임산부의 그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고려해서 출산 전에 낙태를 할 것인가? 근데 이 아이는 갑자기 7개월째 돼서 나타났으니 낙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빠른 시기에 왔으면은 아마 부모들이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배불러서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출산 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또 그리고 이제 가족 계획 등을 수정하는데 다양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임산부와 가족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차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맨 위에 보면은, 50쪽에 보면 맨 위에 좀 산모의 양가 감정, 그죠? 양가 감정, 양가 감정 출산으로 생활과 자녀가 어려움, 불안, 슬픔, 절망 매우 심하게 느끼는 증상이죠. 산모 우울증은. 그래서 산모 우울증에 겪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끔 우리가 지상파에 나오잖아요. 아이를 뭐 이불로 뒤집어서 죽였다거나, 그러한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산모 우울증이 다양한 기복으로, 근데 어제 아는 대표가 이제 요즘 계속해서 저는 이제 고양시에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표들을 아는데 어제 대표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몸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갑상선 암인 줄 알았어. 남자도 갑상선 암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종합검진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다 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왜 우습겠어요. 지금 우울증 얘기하잖아요. 우울증 소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고 그 소견서에 쓴 거예요. 다 이거저거 검사해서 다 정확하게 나왔는데 어떤 연유에서 저랑 동갑이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이 우울증이 있는 것 같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고 참 기분이 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본인을 왕처럼 지금 떠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다 원인이 있었어요. 이 산모 우울증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 대표 원인은 사업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동안에. 지금도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좀 많이 그랬거든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목소리가 금방 가고 이제 대화할 때도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다 전 딱 진단을 제가 내렸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 소견에 우울증이 소견이 나와서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산후 기간 중에 여성들이 70%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든 딸이든 임신을 하면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줘야 돼.
아셨죠? 잘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모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임산부에게 예비 부모 교육, 그 다음 부모 역할 교육도 실시해서 이런 산모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극복할 수 원조하고 사회적 지지망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셋째, 사회적인 측면은 뭐예요? 임산부가 빈곤은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영양, 그다음 의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대요? 물리적 환경이 또 열악한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임산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태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임신기간에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은 어떻게 돼요? 환경이 그래도 조금 편안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약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돌아와더라도 그래도 내가 임신부로서 그게 편안하게 그 분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집에서만 해줘야 되겠어요? 직장 내에서도 임신한 사원이 있다면 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괜히 지만 임신하나 하고 그냥 둘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나와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아기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차원, 사회적 측면, 그래서 태아기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쓰시오 하고 제가 이거는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